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시험에서 이제 판단 여지라는 그 표현이 설문에 등장했는데 판단 여지는 제외라 그렇게 등장했죠. 근데 이 판단 여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권 영역 자체가 재량이 굉장히 넓고 경찰상 위기가 발생했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당연히 기출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논점이에요. 그럼 이 판단 여지를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판단 여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 표현이 등장하죠.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그럼 불확정 개념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확정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확정 개념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셔야 아 이건 확정 개념, 이건 불확정 개념이구나. 그럼 이 불확정 개념은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 거냐? 법률 규정 중에 요건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머릿속에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앞에 법률 요건을 꼭 붙여서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그림 보고서 이제 다 설명해 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률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을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하면 여기까지가 요건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요건을 봤더니 코로나에 감염되면 조건, 요건 그에 대해서 강제격리 할 수 있다. 그럼 이 법 문구 중에 처분은 면허 취소, 강제격리라는 행위 이게 처분입니다. 그럼 효과 부분을 봤더니 면허 취소할 수 있다. 강제격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어났어요. 그럼 결국 이 처분이 재량행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을 준 거예요. 그럼 하나의 법률 규정에 재량은 행위를 할지 말지 이 재량행위를 할지 말지 이건 효과 부분에 준 거예요. 그럼 할지 말지에 대한 전제가 요건 부분인데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애가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불었는데 피 뽑았는데 0.08 넘었어요. 그럼 공무원마다 얘가 이거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해당되죠. 계속 기침하고 뭐하고 하네요. 열나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걸렸어요.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그럼 감염된 거지 감염된 건가 아닌가 이럴 일이 생기질 않아요. 법률 요건 부분이 이렇게 확정되게 이리적으로 딱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판단 여지 이런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판단 여지는 왜 등장하게 된 문제냐? 이젠 법률 규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효과 부분이에요. 여기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면 요 재량행위, 요 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재량은 요 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효과 부분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부분을 봤더니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고 을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둘 중에 우수한 자, 자, 우수한 자를 승진시킬 수 있다. 임용할 수 있다. 청소년한테 유해한 매체물.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여기에 막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보게 되면 이게 청소년한테 해로운 건가? 이게 해롭지 않나? 해롭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게 되고 뭐하고 뭐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되는 위해인가? 아닌가? 지금 근무 능력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의 머릿속으로 보는 사람마다 그 상황을 보는 사람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 에이 이건 해당 안 되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럼 요 처분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청소년한테 유해한 매체물인가?
이 공무원이 근무 능력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거 역시 먼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판단여지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재량은 어느 부분에 인정되는 거예요? 효과 부분에 인정되는 겁니다. 판단여지는 어느 부분에 인정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쓰여졌을 때 인정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임용할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기서는 무슨 법이 무슨 애매해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해석의 문제가 아예 안 생겨요. 근데 이 요건 부분은 우수의 개념이 뭐지? 청소년한테 유의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법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요건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제 늘상 여러분들한테 케이스로 물어봤던 건 이거를 물어봤었죠.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직위해지했다. 이거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제기하려고 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판단 여지를 약술로 물어보면 걱정할 게 없지만 사례로 물어본다면 조금 더 유명하고 물론 경찰 영역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한테 유해 매체물 배포돼요. 이거 다 경찰 영역이에요. 그럼 최신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이제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케이스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판단 여지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되는 것까지 한 번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법에 봤더니 청소년한테 유해한 매체물 대여하지 마라. 만약에 적발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미 재량은 좋습니다. 허가 취소의 재량은. 근데 요건 보니까 유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갑이라는 애가 A라는 만화책을 청소년한테 대여했는데 만약에 이 A라는 만화책이 법에서 얘기하는 유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 행정청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처분이 나가려면 먼저 이 만화책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먼저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누가 내렸느냐? 이 영역의 전문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야 이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맞지. 그래서 유해 매체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갑한테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처분은 여러분들 허가 취소 처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해당한다.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유해하다.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처분은 허가 취소 처분밖에 없어요. 이 처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해당한다. 이게 판단 여지입니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애가 아니 이게 뭐가 유의하다는 얘기야. 유의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한 거야. 그래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허가 취소는 여러분들 당연히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법원이 요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하려면 요 만화책이 청소년한테 유해한 매체면 이 처분은 적법해지고 이 만화책이 청소년한테 유해하지 않다면 애초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법부는 법 해석이 애매할 때 최종적으로 법 해석을 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아닌지 당연히 사법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 여지가 의미를 갖는 건 법관들은 여러분들 이 만화의 모습이 청소년한테 어떤 걸 연상시키는지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더 잘하느냐?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일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판단,
이런 걸 내린 판단이라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판단여지론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법원이 이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네. 아이 그럼 우리 법원은 그 판단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존중하게 되면 유해한 거 맞네. 그러면 유해한 매체물을 대여했으니까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요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판단 여지가 인정되면 이게 판단 여지론이라는 이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일단 딱딱한데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고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무슨 판단 이게 무슨 처분인 것처럼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들으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 여지 여러분 걸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는 판단 여지라는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쓰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이 나오냐면 행정기관이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어느 하나의 판단, 그걸 내린 거예요.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에 대해서 내린 결정을 인정해라, 수용해라. 판단 여지설, 고등법원 판례 문구에 판단 여지설까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점수를 받으실 때는 10년 전 막 20년 전에 교수님 기본서 그거 아직까지도 교재로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그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태도가 어떤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법원들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답안에 한 줄씩만 써주셔도 그게 다른 답안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고등법원 답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판단 여지 여러분들 이제 목차 보시면서 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확정 개념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앞에다가 법률 요건을 꼭 붙이세요.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이거에 대해서 약수를 해봐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의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그럼 의의 안에 뭐 들어가는 거냐? 불확정 개념은 뭔지, 법률 요건에 불명확한 표현이 들어간 거. 아니 한 두세 개 쓰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해 줬잖아요. 유예라는 표현, 능력 부족이라는 표현. 이런 불명확한 표현이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그럼 판단 여지는 뭔데? 법률 요건에 불명확한 개념이 들어갔을 때 행정청이 법 집행에 앞서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걸 말한다. 그럼 여기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효과 부분에도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할 거냐 구별을 안 할 거냐 긍정해야 된다. 판단 여지는 요건 부분에 인정되는 선택의 여지. 재량행위 재량은 효과 부분에 인정되는 선택의 여지. 아니다. 어차피 재량이나 판단 여지나 법원이 적법하다.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게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용어를 구별하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판례에 대법원은 분명히 판단 여지의 취지 자체는 인정합니다. 판결 문구 보게 되면. 다만 판단 여지라는 용어 자체는 별도로 쓰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고등법원에서는 명문으로 판단 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웠구나. 어디 가서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학생들, 지금 변호사 제자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 가르칠 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써서 좋은 점수 받아서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런 제자들이 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 그럼 검토는 당연히 긍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요거 쓰시고 난 다음에 판단 여지는 어느 영역에서 인정되냐. 비대 정책, 미래 가치, 공통점은 행정청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쓰셔야 되니까 요건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보통 화장실 가면 비대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비대 정책은 미래 가치 판단이야.
비대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비대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판단 여지의 영역, 비대체적인 영역, 행정정책적 결정, 미래가치 미래 형성적 결정, 그리고 가치 구속적 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모범 답안으로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대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요거 이제 하나 가지고서 요거 이제 막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계는 어떤 게 있느냐? 판단 여지는 여러분들 처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네 가지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판단 여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날아갈 일이 없어요. 행정청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쓰시면 돼요. 판단을 내린 주체, 내용, 절차의 하자, 형식만 없어요. 여기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지만 판단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주체상에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 하자가 있든지 내용을 잘못 판단했든지 거쳐야 되는 절차였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지 거기 하자가 있으면 그때는 판단 여지도 하자가 있게 된다. 요거 쓰신 다음에 그럼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사법심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판단 여지는 법 해석의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법원은 사법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판단 여지에 관한 모든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요 영상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판단 여지 막 머리 아프다 했던 분들은 두 번만 딱 들어보세요. 아마 머릿속에 팍팍 박히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깨끗이 지우고 이제 두 문자 또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만든 두 문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강사나 다른 학원에서 이용하시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 정말로 제가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어떤 두 문자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고민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절대 이거 만약에 다른 강사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저한테 꼭 좀 일러주세요. 제가 포상금 드릴 테니까. 자, 두 문자 한번 보시게 되면 판단 재량을 구별해서 별표 있습니다. 견해드립 있다는 거죠. 판단 재량을 구별해서 영역 한 개 심사하자. 영역 한 개 심사하자. 자, 그럼 이제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판단 여지 물어보면 의의는 당연히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의의 빼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재량하고 구별하자. 그럼 재량하고 구별할 거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영역 한 개 심사하자. 요 심사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심사하자. 요렇게 이제 두 문자를 딴 거예요. 자, 그러면 판단 재량을 구별해서 판단과 재량을 구별해서 영역 한 개를 심사하자. 이 심사는 당연히 사법심사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판단 여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화장실 비대 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화장실 비대 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그럼 이제 익숙해지시면 화장실 빼도 돼요. 비대 정책은 미래가치 판단이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단문으로 나오든 사례로 나오든 얼마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답안 쓰셔서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정리해 드렸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